안녕하세요. 해서랑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 취향이 정말 듬뿍 담긴 배경 일러스트 한 장을 완성했는데요. 거의 2주 내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그려서 완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백지부터 완성까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러프 스케치를 몇 개 해봅니다. 난파선과 인어라는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합작이었기 때문에 난파선과 인어를 어떤 구도로 어떤 이야기로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작해봅니다. 여기서 일단 시작한다는 거는 어떤 구도로 할지 어떤 내용을 그릴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냥 손부터 캔버스 위에서 움직여 보는 걸 말해요. 일러스트를 큰 거를 한 장 그리려고 하면 시작이 되게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30년 넘게 그려오니까 무언가 시작할 때의 진지함과 신중함? 이거는 작업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시작할 때의 신중함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큰 걸 완성해야 될 것 같고 못할까봐 무섭고 이럴 때 사람이 괜히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는 그냥 일단 막 해봐야겠다. 뭐든 그냥 일단 뭐가 나오나 봐야겠다 라는 기분으로 그냥 아무거나 그린다는 기분으로 그림을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뭘 그리고 싶다라고 차차 떠오르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글로 한번 내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구성을 해봐요. 인물, 장소, 상황, 연출, 스케일 등등 제가 배경 일러스트를 그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려낼 그림의 이야기를 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하는 과정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어를 좋아하는데 인어가 육지에 있을까 바다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이 인어가 바다에 있으면 좋겠는데 왠지 혼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소녀 하나랑 같이 그리고 싶은데 그럼 인어와 소녀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이런 살짝살짝씩 떠오르는 제 감수성과 잔상에 조금씩 이야기를 덧대어가면서 그림 한 장에 담고 싶은 내용을 적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어가지고 이미 이걸 쓰고 있는 와중에 머릿속에는 진짜 영화 한 편이 재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내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디테일에만 집중해서 간단하게 글을 이렇게 써봐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 내가 어떤 장면을 그리고 싶구나 라는 것이 콱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좀 이제 막연하게 시작했던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구도로 그려볼까 하고 다양한 예제들을 그려보기 시작해요. 저는 이걸 썸네일 단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내용이 그려질지는 정해졌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구도는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메라 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배우하고 무대에 세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와 배경 세트를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그릴지 정해졌으면 그 공간을 다각도로 카메라로 찍어본다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구도의 러프를 그려봅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해줄 최고의 썸네일을 찾는 거죠. 뭐 올려다보는 구도, 내려다보는 구도, 정면에서 보는 구도 이렇게 다 나눠서 그려보면서 어떤 썸네일이 제일 취향이고 내 이야기를 보여주기에 최적화되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그려나갑니다.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저는 배를 웅장하게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이런 것보다는 정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제일 끌리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조용조용하고 고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썸네일을 하더라도 좀 정면도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시 정면도를 그려야겠다라고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구도 내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공간을 디자인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인어와 사람을 그릴 거라면 걔네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난파선이 가라앉아 있는 심해는 어떻게 생겼는지 말 그대로 공간을 컨셉 디자인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료 같은 거를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 요새는 자료 없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잠깐 찾아봤다가 한 3초, 5초 정도 보고 나서 그 잔상을 가지고 또 공간을 디자인해보는 좀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드로잉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무도 그려보고 인물도 그려보고 하면서
공간을 차차 메꿔 나가요. 이 과정이 그림을 그리는 전 과정 중에서 제일 스트레스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 같아요. 진짜 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쉽게 그려지는 것 같아 보여도 머릿속으로는 정말 쉴 새 없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가장 지끈지끈하고 또 원하는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은 금방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정적으로 가장 완성에 대해서 걱정이 큰 단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림쟁이 분들이 그리다가 이거 완성할 수 있는 건가? 과연 내가 창작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그때마다 내어드리는 답은 그냥 해라!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게 그냥 진리이고 답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감정적인 두려움이나 막막함, 걱정, 내가 못 그리는 것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되고 망쳐보지라도 않았다라는,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수치심이 되게 크게 자리 잡혀서 항상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다 멈추면. 그래서 저는 그냥 망쳐라도 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진행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 그 그림에 대한 걱정과 막막함, 내가 못 그리는 것에 대한 수치가 올라오면 그냥 그만두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낮춰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거나. 저는 제가 꽤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도전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다양한 분들의 반응이나 질문을 통해 알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막막한데도 해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애초에 해내지 않으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보상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 보상이 더 간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싶고 멋있는 그림을 완성하고 싶으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안 해버리면 내가 그린 멋진 그림을 얻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리면서도 진짜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되게 많이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결과물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완성하고 뭔가 완성해내는 이 경험이 진짜 숨을 쉬고 산소를 들이키는 것처럼 기본값이 되어야 사람이 좀 안정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을 그냥 계속 참고 해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뭔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런 거를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림을 하도 많이 그리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하면서 수강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긴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못 그리는 나를 그냥 참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일러스트를 마지막에 완성하게 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내가 얼마나 못 그리는 사람인지 내 한계를 마주하는 작업과도 같은데요. 진짜 내가 못 그리고 못하고 이런 거 되게 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쉽고 빠르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진짜 엄청 똑똑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대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그냥 못 그리는 나를 참고 계속 완성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 그리는 나를 참으면서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나, 그것을 못할까봐 두려운다. 이거를 참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쟁취하고 도전하셔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못 그렸더라도. 그렇게 한 장, 두 장, 10장,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나는 그림을 그리면 일단 뭐가 나오긴 해. 그 상태가 돼요. 나는 그림을 그리면 뭐가 나온다. 결과가 일단 나온다. 라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많이 그리고 싶은데 너무 내가 못 그리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몰라도 그냥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도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말고 그림을 그린다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그것도 되게 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뭐가 나온다는 지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잘 그린 무언가가 나온다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노리는 지점은 그림을 그리면 터진다. 그거를 노리고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잘 그린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그게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별개이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꾸준한 다작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빨리 많이 그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퀄리티의 그림을 그리는데 한 2주 정도가 걸렸는데 이걸 3일에 한 장 이 정도 퀄리티 배경 일러스트 그릴 수 있으면 그거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빨라도 열흘, 길면은 3주에서 2달까지도 걸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청자들과의 안정적인 라이브 방송과 강사 생활도 다시 시작해서 수입도 다시 안정적이게 되어서 다시 본격적으로 그림을 좀 빠르게 많이 그려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에 알리고 보여드림으로써 그림을 저처럼 잘 그리고 또 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과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도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스케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화면 구성과 연출에 익숙해지면은 딱히 자료를 많이 보지 않더라도 그럴듯한 배경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 고증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까지는 아직 해내지 못하지만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결심을 하면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연출력 정도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선의 흐름이라든지 내가 그려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화면 안에서 흘러 들어가서 사람의 시선을 모이게 하는 집중감을 만들어내는지를 의도적으로 연출할 줄 알면은 어떤 대상을 그리건 만화를 그리건 일러스트를 그리건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완성도의 차이는 디테일하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였냐가 아니고 얼마나 구성과 연출을 잘했냐 이걸로 갈리거든요. 그런데 인물만 그려보신 분들은 이 구성과 연출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저 또한 배경을 그리고 나서 공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시선의 흐름을 화면에 의도하게 된다? 그 영역은 배경부터 좀 작정하고 공부할 수 있는 영역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면서도 사실 색칠하는 것도 되게 막막하고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는 정말 전 과정을 라이브 방송을 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좀 좋은 유대를 쌓으면서 재밌게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삼 항상 생각했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타인과의 소속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강의를 시작했고 이제 제자분들이랑도 유대감을 맺고 있는데 그 제자분들도 제가 그림을 시켜가지고 과제를 열심히 한다도 당연히 있지만 서로 과제를 보여주고 공유하고 또 수업이 끝나더라도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과제를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서로 불이 붙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추진력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라이브 방송으로 놀려 오셔도 좋고 그림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면 꼭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소속감을 가진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해가면서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안정적으로 이번에 2주 만에 완성할 수 있게 된 것도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는 제가 직접 판을 짜고 만든 커뮤니티가 굉장히 안정되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제가 직접 판을 짜야 되나 봐요. 남의 커뮤니티에 속하고 이런 건 좀 성에 안 차더라고요. 아마 직장인 체질보다는 좀 사업가 체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가 끝나서 밑색을 깔아주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길었네요. 스케치는 정확히 일주일 걸렸고요. 한 5, 6일 정도 하루에 2시간씩 방송을 하면서 완성했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내가 정해놓은 스케치 경계를 따라서 색을 채워줍니다. 이 과정은 사실 정말 노가다 그 자체라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복잡하게 머리를 쓰는 과정, 고민을 하는 과정, 디자인을 하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그냥 노동 생각이 따로 필요 없는 노가다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고 머리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단계는 진짜 방송하면서도 한참을 너무 지루하고 하기 싫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계속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경계를 따주지 않으면 나중에 채색을 할 때 지저분해지고 또 마음껏 묘사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를 따놓는 작업을 꼭 해놓아야 나중에 색칠에 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는 하기 싫은 지루한 과정이 조금씩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작업을 하기 위해 지루한 과정을 참아낸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밑색을 하나하나 깔아줍니다. 그래도 스케치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밑색만 잘 깔아도 반 이상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밑색을 다 깔고 난 후에는 이제 내가 깔아둔 밑색을 컬러 피커로 색을 조정을 해보면서 어떤 분위기로 만들까를 생각을 하며 밑색을 변경을 해봅니다. 원래는 되게 얕은 물에 있는 가라앉은 난파선을 좀 산뜻하고 환상적인 느낌으로 그려볼까 싶었는데 밑색을 조정해 보다 보니까 이 어두운 색으로 밑색을 깔았을 때의 분위기가 너무 심해의 비밀을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 난파선을 구경 온 느낌으로다가 밑색을 조정을 해주고 채색이 들어갑니다. 채색은 초반에 셀식 채색으로 딱 한 톤만 깔끔하게 깔아주는 채색 먼저 들어가요. 이게 밑색하고 스케치를 잘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 경계에 따라서 딱 깔끔하게 한 톤만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깔아주면은 전체적인 큰 빛과 그림자의 영역을 나눌 수 있게 되면서 빠르게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를 잘 해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을 채색해야 될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모작을 너무 많이 했고 색칠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료를 보지 않고도 어떤 컬러에 어떤 분위기로 그림을 그려야겠다가 그냥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보고 그리다 보면은 자료를 그냥 외워지게 되거든요. 시각적인 디테일들의 패턴들이.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공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세상에는 무한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한한 시각적인 디테일들, 세상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이 다 각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고유의 질서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다 보면 그게 외워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칠하면 이 정도의 입체감과 이 정도의 평면감으로 보이는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패턴과 질서를 인식한 채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면은 그게 외워지는 거죠. 공식같이. 그래서 그 질서, 채색의 질서를 파악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더더욱 더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은 이렇게 해도 자료 안 보고 뭔가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게 된 지가 되게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사람은 자료 안 보고 그린 지가 꽤 됐는데 배경은 자료를 안 보고 뭔가를 창조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저는 저만의 판타지 만화책을 만들고 싶다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만화 연재를 위한 그림 실력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만화 나중에 그리려면은 수십 컷, 수백 컷, 수천 컷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자료를 보고 막 검색하고 이럴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또 직접 그림을 한 땀 한 땀 그려내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료 없이 멋있는 배경 컨셉 아트 판타지를 그릴 수 있는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최근부터 1년이 채 안 된 시간부터 이렇게 자료 없이 무언가를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진짜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뭔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검색해서 몇 초 동안 보고 약간 머리로 외운 다음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을 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외운 다음에 그 잔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막
되게 막 천재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30년 동안 무언가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냥 노력으로 만들어낸 경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림 진짜 엄청나게 많이 그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림도 이거 그릴 때도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그리지? 대체 어떻게 칠해야 되지? 이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진짜, 보는 게 되게, 제가 생각해도 좀 뭔가 되게 쉽게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편집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쉽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에 미숙한 사람들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이제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딱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릴 때 어려운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30년 하든 아마 나중에 60살 먹고도 어려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림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고 이거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맨날 이 소리 하면서 그때도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의 그때가 차이가 있다면 60살에는 지금보다 그림도 훨씬 잘 그리고 작가로서의 인지도도 훨씬 많이 올라 있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버는 그런 상태겠죠? 또 뭐가 됐든 저는 60살이든 90살이든 100살이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께 공개하면서 말이죠.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짱짱한 만족할 만한 스케일의 그림을 그린 건 오랜만인 것 같아서 스스로가 진짜 대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그림을 3일에 한 장씩 그릴 수 있는 속도와 다작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뭘 그려볼까요? 다음에는 뭔가 판타지에 관련된 육지 공간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림에 대한 기억을 그 그림을 그린 과정과 감정으로 기억을 하는 편인데요. 너무 재밌게 그림을 그려서 또 이렇게 영상도 만들 수 있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진짜 좋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혼자 고독하게 있는 소녀를 그리는 편인데 이번 그림은 왠지 두 명의 인어와 인간 소녀를 같이 그려서 처음으로 뭔가 고독하고 외롭지 않은 그런 그림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림에 저를 그대로 투영하는 편인데 이렇게 그림이 나온 걸 보면은 제가 그렇게 예전만큼 외롭고 공허하지 않은가 봐요. 예전에 악플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도 그렇고 방송에서 다양한 시청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그렇고 참 작은 채널인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 그림처럼 멋있는 공간을 그림으로 탐험을 하면서 다양한 예술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유대를 맺으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재밌고 행복하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혹시 그림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라이브에 와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컨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